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무토를 천간 무토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공자의 사상 그리고 이제 중용이라는 이제 글자를 써놓았는데, 공자의 사상이나 중용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 이 사상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이라고 하잖아요. 어지린자요, 그죠? 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과 함께 이제 중용이라는 글자, 어떤 중심을 잡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편이라고 하면 되겠네. 편. 치우칠 편이니까, 그죠? 이 편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자의 주된 그 생각이죠. 우리가 공자하면 떠오르는 게 인,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이 중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나요? 공자의 제자가 72명인가 6명인가 그렇죠. 72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자의 아주 이제 그 정신 생각을 이제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들, 뭐 이상한 그런 뭐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논어책을 보면은 그 중에서 논어책도 보이지만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공자 여러 사람이 이제 열전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을 그 사마천의 거론을 다 거론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제자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가지고 이름을 쫙 그 사기에서는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을 잡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역사의 기록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서, 이름을 따서, 공자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그런 거죠.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전에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각각의 한 사람씩 A라는 제자가 있고 B라는 제자가 있는데, A라는 제자가 이 사람이 이제 살이 좀 안 쪘어요. 비대하다고 할까? 비대. 살이 많이 찌고.
B라는 제자는 맑았어요. 약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약골.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약골하다, 살쪘다, 비자다, 뚱뚱하다. 그리고 이 A라는 제자는 이제 너무 뚱뚱해요. 뚱뚱한 체격을 갖고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제자가 내가 너무 많이 몸에 불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쪽 A라는 제자는 이제 불이로 보면 이제 대식파예요, 대식파. 예를 든 겁니다, 대식파. 많이 먹는다. 아, 나는 먹어요. 대식파. 이 약골이라는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약하고 몸이 여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소식파. 이 소식파라고 이제 부른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대식파, 살이 많이 찌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식파들이 공자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류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식탐이 좀 있다 하다, 식탐. 이 식탐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 살이 막 우리 소위 말하는 대처럼 살이 찌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너희들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앞으로는 적게 먹어야 된다. 응? 그래서 소식파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살이 찌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은 소식파가 되고 적게 먹으려고. 또 이제 B라는 약골을 가진 사람들이 공자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약하고 이제 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안 먹고 뭐 음식이 까다롭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많이 먹어라. 약골은 대식파가 되라. 대식파가. 그러고 많이 먹는 사람들, 비대한 사람들은 적게 먹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자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많이 먹어라, 이 사람들은 적게 먹어라 한 거예요. 응?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약골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대식파가 된 거고, 여기는 저 비대한 사람은 이제 소식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응? 이쪽 사람들은 이 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대식.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은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 하나의 이론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많이 이쪽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우리는 약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대식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식파의 이론이 생긴 거예요, 하나가. 또 비대한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은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은 많이 먹지 말라 하더라. 소식파다. 공자는 소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소식을 주장하는 사람. 이쪽 사람들은 대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파가 갈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가 갈라진 거예요. 공자는 약한 사람은 많이 좀 먹여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 건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많이 적게 먹어야 된다.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쪽 파는 우리는 적게 먹으라고 들었다.
어? 이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식파 많이 먹자. 공자는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대식파가 생긴 겁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쪽 얘기 무시하고 공자께서 이렇게 답을 줬는데 소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소식파. 사실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이것을 이제 중용을 하기 위해서 큰 것은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어야 된다고, 적게 먹는 사람들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은 거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용. 공자의 이야기는 이 중용을 얘기했어요. 그 조절을 시키기 위해서 약한 것은 도와주고 강한 것은 기운을 빼준다든지 이 중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다. 공자께서 무조건 많이 먹어야 좋다 하더라. 아니다. 그건 니들이 잘못 들었다. 공자께서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 좋다 하더라. 이 이론만 내세우는 거죠. 공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중용을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그 특성에 맞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그건 다 무시하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각종 이론이라든지 어떤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제 분리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학설이 난무하고 정상적인 어떤 이론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공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용이라는 글자를 들이대고 중용이라는 글자를 들이대서 그걸 맞춰주려고 한 건데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많이 먹으라 하는가 공자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적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공자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하더라.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각각 이름을 펴가지고 계속 이게 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화가 되죠. 이 사람은 공자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론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긋나게. 그게 소위 말하는 왜곡 아닙니까? 왜곡.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 글자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뜻이 있습니다. 이거 구불곡자잖아요. 그죠? 구불곡. 굽었다. 다르지 않고 굽었다. 그런 의미고. 요것이 이제 외자잖아요. 그죠? 왜곡되다 합니다. 왜곡될 외자. 요걸 뜯어보면 요 불자예요. 이렇게 불자. 아니 불자에다가 발을 정자. 이제 왜곡될 외자로 쓰는데 안입을 바를 정자.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이 왜곡된 거예요.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용인데 그걸 왜곡되게 제자들은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나 그런 역사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왜곡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도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하게
그 이론을 펼치고 있잖아요. 가까운 조선시대 때나 뭐, 또 근대 사회나 이런 사회에 보면 왜곡된 분야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많이 또 이제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중용이라는 글자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공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왜곡돼서 세상에 자꾸만 그런 이상한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명리학이라는 것도, 이 명리학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차고 시행착오요? 시행착오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그 이론이 정당하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이상한 그 살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명리학 분야도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도 반드시 다르게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또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서 왜곡되지 않고 다르게 바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절주절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정화가 끝나고 무토 천간의 이제 5번째의 글자인 무토, 토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공자 이야기 잠깐, 공자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본적인 일부의 그 내용이 뭐 사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용의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무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대기권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기운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재미나는 이야기 또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의 기운, 적천수에서는 정화를 어떻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풍수도 한번 이야기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이제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오쇼된 타로 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그림을 보면서 요거는 재미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린 사람의 의도를 이제 생각을 꺼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타 뭐 나머지 부분도 한 번씩 건드려 놓으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한번 자극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익히면서 머릿속에 담가 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